그건 정열적으로 덤벼도 괜찮은 것이었다. 1970년 바바는 고아원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테헤란으로 날아가 한 달 동안 텔레비전으로 월드컵을 시청했다. 당시 아프간에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는 내가 축구에 열광하도록 나를 축구팀에 가입시켰다. 그런데 나는 한심했다. 패스를 방해하거나 앞을 가로막아 우리 팀을 불리하게 만들기 일쑤였다. 내가 머리 위로 손을 흔들며 미친 듯이 여기여기 하고 소리를 치면 칠수록 나는 더 무시를 당했다. 하지만 바바는 단념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운동신경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게 명백해지자 그는 나를 열광적인 관중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관심이 있는 척했다. 나는 카불팀이 칸다하르에 대항하여 골을 넣었을 때는 바바와 함께 좋아했고 심판이 우리 팀에 페널티를 주었을 때는 심판을 야유했다. 하지만 바바는 내가 진짜로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그의 아들이 축구를 하거나 관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느 날 바바는 나를 데리고 봄의 첫날인 설날에 열리는 부즈카시 대회에 간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전체가 부즈카시에 열광한다. 부유한 팬이 을에 후원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수 샤판다즈가 난투를 벌여 염소나 소의 시체를 낚아채 전속력으로 경기장을 돌아 정해진 원안에 넣으면 되었다. 그 사이 다른 편 샤판다즈는 그를 쫓아가 발로 차고 손으로 핥히고 채찍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시체를 빼앗아야 한다. 그날 운동장에 있는 기수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체를 서로 차지하려고 먼지를 일으킬 때 군중은 흥분해서 날뛰었다.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렸다. 우리는 위층 외야석에서 기수들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말의 입에서 나온 거품이 뒤로 날리고 있었다. 바바가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미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저 사람 보이지? 보였다. 저 사람이 헨리 키신저다. 네. 나는 헨리 키신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샤판다즈 중 하나가 말에서 떨어져 말발굽에 여러 번 밟히는 끔찍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몸이 봉제 인형처럼 이리저리 채이다가 마침내 대구르르 구르며 멈추었다. 그의 몸은 한 차례 경련을 하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구부러지고 그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피가 흥건하게 땅을 적셨다. 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내내 울었다. 바바가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는 운전대를 움켜쥐었다가 풀었다가 하며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얼굴에 떠오른 언짢은 표정을 감추려고 애써 노력하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늦게 나는 바바의 서재 옆을 지나다 그가 라힘 칸과 나누는 얘기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닫힌 문에 귀를 갖다 댔다. 라힘 칸이 말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네. 나도 알아. 안다고. 그런데 그 아이는 날마다 책에 파묻혀 살거나 허황된 생각에 얼이 빠진 것처럼 집 주위를 돌아다닌단 말일세. 그게 어쨌다는 건가? 나는 그렇지 않았어. 바바는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아니, 거의 화가 난 것 같았다. 라힌 칸이 웃었다. 아이들은 컬러링 북이 아닐세. 자네가 좋아하는 색깔을 칠할 수는 없는 거네. 나는 그렇지 않았네. 나와 함께 자란 아이들 중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았어. 자네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세. 라임 칸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중에서 바바에게 그런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건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네. 없다고? 없어. 그럼 뭐가 문제인가? 바바가 움직이는지 가죽 의자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감고 문에 더 바짝 귀를 갖다 댔다. 듣고 싶기도 했고 듣고 싶지 않기도 했다. 가끔 이 창문으로 내다보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다른 아이들과 노는 모습이 보인다네. 아이들은 그 아이를 밀치고 장난감을 빼앗지. 이리저리 밀치고 때리기도 해. 그런데 그 아이는 대드는 일이 없네. 한 번도 없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건 그 아이가 폭력적이지 않다는 뜻이네. 라힘, 내 말은 그게 아닐세. 자네도 알지 않나. 그 아이한테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말일세. 그래, 비열한 성격 말인가? 자기 방어는 비열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네. 아이들이 아미르를 괴롭히면 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핫산이 끼어들어 그들과 싸워 쫓아버린다네. 내 눈으로 그걸 봤지.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그 아이에게 어째서 핫산의 얼굴에 상처가 난 거냐고 물어보면 그 아이는 넘어져서 그렇다고 대답한다네. 내 말은 그 아이한테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말일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도록 놔둘 필요가 있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스스로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지 못하는 놈은 어떤 것에도 마찬가지일 걸세. 자네는 늘 그렇듯 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자네가 화를 내는 건 그 아이가 자네의 사업을 물려받지 못할 게 두려워서지. 누가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있는 건가? 이보게. 자네와 그 아이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네. 나도 그 점을 기쁘게 생각해. 샘도 나지만 기쁘네. 정말이야. 그 아이한테는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해.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말일세. 하지만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그 아이에 관한 뭔가가 나를 괴롭히네. 그건 마치 그는 여기에서 말을 멈추었다. 적당한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는 그의 말이 들렸다. 의사가 아내 몸에서 그 아이를 꺼내는 걸 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했을 거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핫산은 내 아침 식사를 챙기다가 내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네 일이나 신경 쓰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내게 비열한 면이 없다는 라임 칸의 말은 틀렸던 것이다. 사정. 1933년은 바바가 태어난 해였다. 그 해는 자히르 샤 국왕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그 해였다. 카불의 부유하고 훌륭한 가문의 두 젊은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포드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있었다. 대마초와 프랑스산 와인에 취한 그들은 파그만으로 가는 길에 하자라인 부부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다소간에 뉘우치는 젊은이들과 죽은 부부의 5살짜리 아들을 내 할아버지 앞으로 데려왔다.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판사였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두 형제의 말과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그들 아버지의 청을 듣고 두 사람에게 즉시 간다하르로 가서 1년 동안 군복무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들의 아버지가 간신히 그들의 군복무를 면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너무 격렬하게 그리하진 않았다. 결국 그 처벌이 가혹할지 모르지만 공정하다는 데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 할아버지는 부모를 잃은 고아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다른 하인들에게 그 아이를 가르치되 친절하게 대하라고 명령했다. 그 아이가 알리였다. 알리와 바바는 친구처럼 같이 자랐다. 적어도 소아마비로 알리가 절름발이가 될 때까지는 그랬다. 그것은 핫산과 내가 한 세대 후에 같이 자란 것과 비슷했다. 바바는 자신이 알리와 같이 부렸던 말썽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알리는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사히브, 그 말썽을 꾸민 사람은 누구였고 그저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바바는 웃음을 터뜨리고 알리의 어깨를 감싸곤 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바바는 알리를 자신의 친구라고 한 적이 없었다. 흥미로운 건 나도 핫산을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여하튼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물론 우리가 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는 법이나 종이 상자로 카메라를 만드는 법을 서로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겨울 내내 연을 날리며 연을 쫓아다닌 것도 사실이다. 내게는 아프가니스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작은 골격에 빡빡 밀어버린 머리, 아래로 처진 귀, 일그러진 입술로 늘 웃는 낙꽃이었던 중국 인형처럼 생긴 아이의 얼굴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었다. 역사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결국 나는 파시투닌이었고 그는 하자라인이었다. 나는 수니파였고 그는 시아파였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기어다니는 법을 같이 배웠다. 역사, 인종, 사회, 종교, 그 어느 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의 첫 12년을 대부분 핫산과 날며 보냈다. 때때로 내 어린 시절이 핫산과 보낸 길고 한가로운 어느 여름날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 우리 집들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서 서로를 쫓아다니고 술래잡기를 하고 경찰과 강도놀이를 하고 카우보이와 인디언 놀이를 하고 벌을 잡아 침을 뽑고 실로 몸을 묶어